자, 오늘은 이산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서 뭘 배웠어? x의 평균을 구하는 법.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확률 변수랑 확률 값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였지. 그 다음에 vx, 분산 값을 구해봤습니다. 네 글자 기억하라 그랬죠.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시그마 x 표준 편차였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값이다 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에다가 실수배를 하고 a를 곱해서 실수배를 하고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합이나 차를 구한다면, 더한 값이나 뺀 값을 구한다면 이거의 평균과 이것의 분산과 이것의 표준 편차 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여기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 값은요. 잠시만. 수식 제한하지 마시고요. 평균 값은 우리가 구한 평균 값에 a배를 하고 b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확률 변수가 변한 그대로 평균 값도 a배를 하고 그 다음 b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모든 확률 변수에다가 3배를 하고 2를 더했다라고 하면 우리 3배를 하고 2를 더하기 전에 평균에다가 3배를 하고 2를 더하면 그 바뀐 값의 평균이 된다는 거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분산값 같은 경우에는 분산의 정의가 뭐였니? 편제평,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제평, 평제는 이제 구하는 방식이고 편제평,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렇다면 얘는 제곱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줘. a제곱에 vx를 곱한 값이다. 더하거나 빼는 건 분산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를 씌운 값이고, 우리 제곱을 했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언제나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a의 절대값에다가 표준 편차 값을 구하면 바뀐 표준 편차 값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일단 간략하게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 우리 평균이라는 거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건데 우리 이렇게 해보자. 시험을 봐서 반평균이 나왔겠죠. 뭐 70점이라고 해보자. 근데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희들 모두 점수를 2배씩 만들어줄게 라고 했어. 30점 맞은 애가 60점 되는 거고 80점 맞은 애는 막 160점이 되는 거야. 그렇게 2배를 하면은 당연히 평균도 똑같이 올라서 2배가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시험을 봤어. 평균이 80점이야. 우리 아까 평균이 70점이었으니까 2배를 한 것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은 평균이 140으로 2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시험을 봤는데 60점이야, 평균이. 반평균이 60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참을 수 없다. 내 반이 평균이 60점이라는 게 참을 수 없다. 모두 10점씩 올려야 되겠다. 해서 10점씩 올려주면은 평균도 어떻게 되겠어? 10점 올라서 70점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평균은 그 변수 값을 곱하면 곱한 대로 더하거나 빼면 더하거나 뺀 대로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고, 분산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 여기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1등과 꼴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은 봐봐. 1등이랑 꼴등이
양 끝에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척도가 되겠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야 너희들 시험 점수 모두 50점씩 올려줄게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등과 꼴등의 차이는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분산은 얼마나 퍼져 있냐니까 다 같이 점수가 오르던 아니면 점수가 내려가던 이 퍼져 있는 정도는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분산은 더하거나 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2배씩 해준다고 해보자. 2배씩 해준다고 해봐. 그러면은 1등이 90점이고 꼴등이 20점이라고 해봐. 그러면 1등과 꼴등의 차이는 70점이었어. 그랬는데 선생님이 2배씩 해줄게 라고 한다면 1등은 180점이 되고 꼴등은 40점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차이가 140 차이로 훨씬 더 늘어났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훨씬 더 퍼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 거기에 우리 분산이라는 거는 제곱값과 관련이 된 거라서 곱해주면 제곱을 곱한 것이 된다 라는 느낌을 가져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분산은 A배를 하면 A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그래도 하나는 좀 엄밀히 평균은 한번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를 엄밀히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건 네모박스로 나올 수가 있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ax 플러스 b의 평균값을 구해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 얘를 펼쳐서 쓴다면 어떻게 되니? 펼쳐서 쓰면 ax1 더하기 b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p1을 곱하고 그 다음 ax2 더하기 b에다가도 p2를 곱하고 쭉쭉쭉 해서 언제까지 axn 더하기 b에다 pn을 곱한 게 되겠죠. 그치? 이거 자체가 우리 이 안에 있는 값에다가 그것의 확률 값을 곱해주면 그리고 그걸 모두 더하면 평균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분배해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X1과 P1, AX2와 P2 쭉쭉쭉 AXN과 PN을 묶어주면은 우리 A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A로 묶고 X1, P1, X2, P2 쭉쭉쭉 더해서 어떻게 XN, PN이 되겠죠. 그 다음은 뭐야? B 곱하기 P1, B 곱하기 P2 쭉쭉쭉 B 곱하기 PN이니까 얘는 B로 묶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P1부터 PN까지가 이렇게 묶어지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뭐였니? 익숙한 애들이 나오죠. X1, P1, X2, P2 이렇게 변수값과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곱해서 더한 거는 뭐였어? 평균값이었어. 평균값, 기대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P1부터 PN까지 모든 확률을 더한 것은 확률의 총합인이 1이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A에다가 원래 평균인 2X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1을 곱하니 그냥 B를 더한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뭐와 똑같다? 평균값을 A배하고 B를 더한 것과 똑같다 라고 나오는 거고, 분산 역시 재평평제를 펼쳤다가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개념은 요게 끝이고, 이 과정을 모르더라도 이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평균은 곱하고 더한 값을 그대로 모두 다 적용을 시켜주고요. 분산은 더하고 빼는 건 의미가 없고 곱한 것만 제곱으로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 변수 x라는 값이 값의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이래. 그리고 우리는 y를 ax 플러스 b, x에다가 a배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한 값이다 라고 놨어요. 그랬을 때 확률 변수 y의 평균은 5가 됐고요. 분산은 100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구하는 거는 뭐예요? a와 b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a와 b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도록 할게. 그냥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 간단하게 기호화하는 거 여러분들 손에 익어야 되거든. 손에 익어야 눈에도 익으니까. 자, 그래서 기호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는 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vx는 1이라는 겁니다. 자, y라는 거는 우리 ax 플러스 b니까 결국 2에 ax 플러스 b라는 값이 5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v에 ax 플러스 b의 값이 10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x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한 것은 평균값 역시 a배를 하고 b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거죠. 평균이 지금 뭐였어? 0이었어. 0을 곱하면 얘는 사라질 거고 b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분산은 뭐였습니까? 더하거나 빼는 거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만 곱해진 것만 제곱으로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분산값은 뭐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제곱 자체가 100이 되는 거고 a는 뿔마 10이 될 텐데 그 중에서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a는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확률 분포표가 나옵니다. 이제 익숙하죠? 자, 확률 분포표에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고 그때 확률 값은 10분의 3, 10분의 1, 2a, a가 된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y라는 것은 4x-5라고 놓을 거거든요. 구하는 건 뭡니까? y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볼 텐데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힌트는 뭐야?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된다. 얘를 이용해서 a를 구해봐야 되겠죠. 여기가 10분의 4니까 여기는 10분의 6이 돼야 돼. 2a 더하기 a, 3a가 10분의 6, 5분의 3이 되어야 되니 a는 5분의 1이 될 거야. a를 구하고 나면은 표를 완성시켜줘야 되죠. 5분의 2 그리고 5분의 1인데 우리 분모를 통일시켜주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분모를 통일시키겠습니다. 10분의 4 이러면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 조심해서 잘 해볼게요. 1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걸 y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의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뭐였어? 확률이랑 변수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였죠. 10으로 맞췄으니 분모는 10으로 해주고요. 마1 3 곱하면 마3 0 1 곱하면 0 1 4 곱하면 4 2 곱하면 4가 돼서 얘는 10분의 5 2분의 1이 평균값이 되겠다 라고 구하면 되겠고요. 분산값 네 글자 기억하라 그랬죠. 제평 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곱값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고요. 1 0 1 4가 되겠지.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10분의 1 곱하기 3 0 곱하기 1 1 곱하기 4 4 곱하기 2
하면 10분의 15니까 여기다가 이대로 는을 쓰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제평을 구했죠. 그러면은 평제까지 평균의 제곱 우리 2분의 1 구했으니까 제곱시켜서 4분의 1을 빼도록 합시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분의 15, 2분의 5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5는 4분의 10이니까 분산은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표준편차 값은 루트를 씌운 값이니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니 2분의 3이 되겠다 라고 우리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해봐야죠. y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해보도록 할게요. y의 평균은요. y는 4x-5이기 때문에 평균에다가 4배를 하고 5를 빼주면 되겠죠. 4배 하면 2가 되겠고 거기다 5를 빼면 마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분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4x-5에서 더하고 뺀 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우리 곱한 것만 제곱으로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vx가 될 거고 그러면 49, 36이 y의 분산값이 되겠죠. 표준편차는요. 바꿀 필요가 없죠. 우리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36, 6이 표준편차 값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주머니가 있어. 자, 주머니에 합격제비가 2개, 불합격제비가 2개가 있습니다. 아, 반반이군요. 이 중에서 2번을 뽑는다면 그리고 합격이 나온 개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뭘 구해야 돼요? 3x 플러스 2의 평균 그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분산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x의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되니 확률 분포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확률 분포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합격이 나온 개수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어떤 확률을 가지는지 볼게. 총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고 합격은 안 나오고 불합격은 둘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총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고 합격 하나와 불합격 하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총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고 합격이 모두 나오고 불합격은 안 나오도록 할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4C는 뭐야? 4, 3, 12의 절반 6이 되겠죠. 6분의 1. 그 다음 여기도 6분의 1이니까 안 봐도 얘는 6분의 4가 돼야 되겠지. 왜?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2 곱하기 4인 것까지 더블 체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 x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모두 맞춰졌으니 6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 1이 평균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분산도 구해봐야 되겠죠. 분산은 뭐라고요? 네 글자 제평 평제입니다.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니 x제곱을 위에다 써줍니다. 0, 1, 4.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해줘야죠. 0과 1 곱하면 0, 1이라고 할 뻔했어. 1과 4 곱하면 4, 4와 1 곱하면 4고 거기서 평균의 제곱, 1의 제곱 1을 빼줍니다. 그러면 6분의 8에서 1을 빼면 6분의 2가 되니 3분의 1이 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2의 3x 플러스 2의 값은 3배의 평균값의 3배에다가 뭐 이렇게 쓰는 거야. 2를 더한 값이니 1에다가 3배를 하고 2를 더하면 5가 정답이 되겠고요. v-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든 뭐든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죠. 9 곱하기 vx가 될 테니 9 곱하기 3분의 1, 3이 분산값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지금 기본적인 문제들 다루어 봤고요.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평균의 의미를 기반으로 좀 외우는데 도움이 돼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분산과 표준편차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수고했습니다.